미국 CIA와 초거물 변호사 그리고 자유조선 천리만 민방위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사실 이 성명서, 즉 자유조선의 이 문장,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계속 보도할 것이냐, 계속 평론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올라와 있던 것까지 다 내릴 것이냐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커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다 보도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초거물 변호사가 선임됐고, 또한 한국에서는 공중파,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경향신문, 언론은 다 취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취급되는 부분이 상당히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혼돈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솔직히 자유조선에서 이런 입장문을 올렸을 때 간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우리 조직의 현재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자유조선의 도움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세계 각국에 있는 동포와 결집한 탈북민의 조직이다. 탈북민의 조직이랍니다. 세계 각국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탈북민의 조직이다.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링크라는 조직을 통해서만 1000여 명을 북한에서 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1000명. 한두 명도 아니고 계속 1000명의 인원을 빼올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링크도 이 사람이 탈퇴를 해버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조직이 된 겁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동포와 결집한 탈북민의 조직임을 밝혔고, 그러면 탈북민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연계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바로 나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말이나 어떤 다른 게 아니고 행동으로 북한 내 혁명동지들과 북한 내 혁명동지들이 잔뜩 또 있는 모양입니다. 혁명동지들과 함께 김정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 것이다. 기계가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그 기계, 이 기계면은 정말로 북한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는 행동으로 북한 내 혁명동지들과 함께 김정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 것이다. 북한 정권을 겨냥하는 여러 작업을 준비 중이었지만 북한 정권을 겨냥한 여러 작업을 준비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언론의 온갖 추측성 기사들의 공격으로, 전 세계 언론이 다 써댔죠. 공격으로 행동소조들의 활동은 일시 중단하는 상태다. 행동소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행동소조들의 활동은 일시 중단, 잠시 멈추고 있다. 우리는 엄격한 보안상 한국 거주 중인 그 어떤 탈북민과도 연계를 맺거나 심지어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 며칠 전에 NKTV와 통화한 것도 이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NKTV에 통화할 때 기계음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진짜로 믿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영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보안을 굉장히 중시하는 단체 같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보안상 한국 거주 중인 그 어떤 탈북민과도 연결을 맺거나 심지어 전화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NKTV가 보도한 것은 다른 조직들이 장난이거나 북한의 어떤 공작 같은 냄새가 듭니다. 북에서 어떤 공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오히려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가려는 NKTV 조직원들을 데리고 납북시키거나 사살하거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유조선을 흉내내거나 그런 식으로 변장을 해서 타격을 가하려 했던 거 아닌가, 아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NKTV 등 탈북민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국내의 어떤 탈북민과도 연계하거나 또는 연락을 취한 적이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은 우리 조직의 실체나 구성원에 대한 관심을 자제해달라. 다시 한번 또 부탁을 합니다. 자제해달라. 우리의 더 큰 일들이 앞에 있다. 뭔가 더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이대로 주눅 들거나 물러나지 않고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우리 조직의 실체나 구성원에 대한 관심을 자제해달라. 실체나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특히 구성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막 다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지금 좀 이따가 신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부 다스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씨 일가 세습을 끊어버릴 신념으로, 김씨 일가 세습을 끊어버릴 신념으로 이 말 한마디로 김한소를 뭐 내세우고 친중파가 뜨고 하는 것도 다 헛소리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본거지는 미국이고요. 다 이제 그런 게 다 엉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김씨 일가의 세습을 끊어버릴 신념인데 그 김한소를 갖다 대요. 오히려 이용을 할 수는 있겠죠. 초기에.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김씨 일가 세습을 끊어버릴 신념으로 결집된 국내외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유조선의 이 입장문이 발표되고 나서 그동안 제가 다른 데서 보도가 나오더라도 이게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오히려 이분들을 돕고 또는 북한 김정은 체제를 통째로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이거다. 파초 경사라는 전법 알죠? 풀을 탁 치면 뱀이 놀라서 탁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타초 경사의 전법을 쓸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도했던 긴급특보 자유조선 천리마 민방위 국내 탈북단체와 접촉했던 그 영상은 내렸습니다. 참조하십시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탈북민들과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고 자유조선이 밝혔기 때문에 이건 엉터리가 돼버렸고 그래서 내렸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내 각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현장을 신문을 다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엉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형 언론사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조선일보 거예요. 조선일보가 하루에 한 개씩 막 디테일하게 막 그거 합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스페인 고등법원의 판사가 적시한 문건 그걸 그대로 보도해가지고 완전 엉터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미 대형 언론사의 보도로 자유조선의 모든 것이 여론화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침묵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이 방송을 합니다. 즉 이 방송이나 또는 다른 분들의 방송이 김정은에게 공개적인 압박이 될 것이고 김정은을 정상적인 상태에서 헷갈리는 상태로 몰아넣으면 그게 성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전법상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방송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특히 스페인 법원이 범죄인 인도적 조약이 각국마다 체결되어 있죠. 각국마다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환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초거물급 변호사가 여기 선임됐습니다. 리 올로스키라는 변호사인데요. 이 리 올로스키 변호사는 오바마 정부 때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특별 대사를 지낸 전직 관료입니다. 그것도 고위 관료입니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쿠바 관타나모 안에 위치한 미 해군 수용소로 테러리스트들이 수감되어 있는 데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비밀하게 발생한다면서 수용소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2009년 수용소 이제 당선되고 나서 수용소 폐쇄 명령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지만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무산돼 버렸습니다. 지금 올로스키 변호사가 성명을 하나 내놨는데요. 천리마 민방위는 북한을 해방시키려는 단체라면서 스페인 법원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부정확하고 상당히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부정확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즈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올로스키 변호사는 성명에서 마드리드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언론 보도에 스페인 고등법원 판사의 진술이 너무 많다. 어떤 경우에도 일상적으로 그리고 일관적으로 정적을 처형하는 잔혹한 정권에 반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스페인 당국을 꾸짖었습니다. 정말로 무책임하게 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름을 왜 공개합니까? 차라리 그냥 조용히 소환 요청해서 데리고 가든지 이름을 딱 공개해놔가지고 이 사람들 보고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북한의 공작조가 지금쯤 미국 안 들어갔을까요? 위험하죠. 이런 상황에서
초거물 변호사가 선임된 겁니다. 인권 탄압 국가인 북한에 대응해 활동하는 단체 소속원들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해당 인원들이 보복 테러 위협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올로스키 변호사는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때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이게 뭐 하는 데인 줄 알죠? 초국가적 위협이라는 부서의 국장을 역임하는 등 위기관리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올로스키 변호사는 BSF 로펌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BSF 로펌은 올로스키 변호사에 대해 노련한 소송가이자 위기관리자라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많다고 소개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거물급이 영입된 데 대해서 다른 언론이 또 이런 평론을 냈습니다. BSF 측은 어떤 경위로 자유조선의 대리를 맡게 됐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리 올로스키 변호사가 어떻게 해서 자유조선의 변호를 맡게 됐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옵니다. 올로스키 변호사는 빌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NSC 국가안보회의 초국가적 위협 담당 국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초거물급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는 점에서 미국 정보당국, CIA나 FBI죠. 미국 정보당국이 자유조선을 지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뭐 제기되고 말 거 없지. 그렇죠? 이 자유조선 측이 어떻게 이렇게 초거물을 알아서 그것도 이런 거물을 임명할 때는 섭외할 때는 돈이 엄청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상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막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몇십만 불, 몇백만 불 합니다. 그런 돈을 들여서 이런 초거물 변호사를 영입하는 것은 돈 없어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심지어는 비자를 올리기도 하고 비자 좀 사라고 그것도 옛날에는 뭐죠? 처음에는 비트코인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또 다른 전자화폐를 사라고 이용해서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데 쓸 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유조선이. 그러나 이런 초거물이 영입된 데는 정치적 어떤 목적이 있지 않나. 정치적 이해가 없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이런 거물 변호사가 영입된 것은 선임된 것은 박수를 보내주고 축하할 일입니다. 이런 초거물 변호사는 법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행위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행정부 내에 있는 어떤 실권자와 실력자 또는 CIA의 어떤 실력자와 정치적 행위로 이 문제를 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 스페인 가겠죠, 곧. 조선일보가 좀 엉터리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첫째, 홍창이 북한 대사관에 먼저 들어가 나머지 9명을 불러들였는데 대사관 직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손을 묶고 폭행, 이건 순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유조선이 이걸 밝혔잖아요. 재갈을 물린 적도 없고 폭행한 사실은 더구나 없다. 주재국 스페인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총기도 사용한 적 없다. 이 사람들 장난감 좀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짜총이죠. 여기 조선일보 측에서는 진짜 총인 것처럼 해놨습니다. 도망 나온 대사관 여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아무 일 없다고 돌려보내. 이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즉 대담하기 이를 데 없죠. 그러고 탈북을 권유하고 도주를 했고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미국 뉴욕 항공편으로 미국으로 들어갔고 FBI 만나서 자료 전달했다. 이 전체적인 개념도는 맞는데 여기서 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더군다나 총기를 구입했다는데 이 총기라고 해놓으면 안 되죠. 가짜 총이라고 하든지 장난감 총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기사에도 진짜 총기 구입한 것처럼 적어놨어요. 스페인 법원 말만 듣고 자유조선의 해명은 감안하지 않고 기사를 이렇게 적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박상학 대표라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태극기 집회 때 연사로도 자주 나오셔가지고 제가 잘 압니다. 이 박상학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처음에는 독침을 소지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붙들어가지고 당국에서 저기 재판에 넘겨 5년형을 받았습니다. 5년형을 받고 다 살고 나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이곳을 벗어나서 북한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간첩이. 그런 정도로 살해 위험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북한에 풍선 날리기도 하거든요. 또한 그 다음에 이제 독침 가지고 실패하니까 그 다음 내려온 사람은 권총을 들고 왔습니다. 원거리에서도 좀 먼 거리에서도 쏘아서 죽일 수 있게. 그 정도로 박상학 대표는 미운 털이 박힌 그런 어떤 영웅입니다. 당시 그 박상학 대표가 미국에 가서 에드리안 홍과 만났을 때 박상학 대표가 김한솔은 어떻게 있나, 잘 있나 하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당시 에드리안 홍 옆에는 CIA 요원과 FBI 요원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에드리안 홍이 움직이는 데는 반드시 CIA가 있는 겁니다. FBI도 같이 있는 겁니다. 이때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김한솔이 김정은, 김여정의 이모 고용숙이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뉴욕 인근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FBI 보호 아래 있다고 합니다. 소재가 다 나왔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본 거지는 미국인 게 틀림없어졌고요. 이제 그 변명의 여지나 이런 게 없습니다. 즉 이런 사실들이 다 신문에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비밀도 아닌 상황에서 이걸 계속 저 혼자 덮어둔다고 덮어지는 문제도 아니고 이건 오히려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이러한 보도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김한솔이 미국에 갈 때 이 천리만 민방위 조직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CIA도 개입했었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김한솔을 구출한 것은 천리만 민방위인데 그를 미국에 보내는 과정에서 CIA가 개입했다. 자유조선이 김한솔을 구출한 뒤 대만 타이페이 공항에 들렀는데 비행기 출발 시간이 지체되자 CIA가 바로 나서서 개입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위험하니까,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니까 바로 CIA가 개입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유조선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겠죠. 에드리안 홍이 과거에 Liberty of North Korea, Liberty in North Korea, 북한 내에서의 자유라는 머리 글자를 따서 링크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인권단체를 만들었는데, 이걸 만드는 사람이 에드리안 홍이라고 합니다. 이 에드리안 홍이 이걸 만들고, 그 활약을 뒤에서 좀 이따 소개하겠는데, 어마어마하게 이 단체가 커졌는데, 커지고 나서 바로 이 단체를 또 에드리안 홍은 자기 할 일 다 했다 하고 탈퇴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활동을 시작한 게 또 여기에 개입한 것 같습니다. 에드리안 홍은 탈북민이 아니고 한국인 선교사 부모를 따라서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예일대를 졸업한 수재입니다. 그리고 이후 2006년경에 중국에서 탈북자 6명을 구출하려다가 현지 사법당국에 붙잡혀 수감된 적도 있고, 수감이 됐지만 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좀 빨리 나올 수가 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2015년부터는 조선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체제 붕괴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신념의 사나이입니다. 아직 굉장히 젊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링크 조직, 즉 Liberty on North Korea, 북한을 위한 자유라는 조직은 미국 전역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몇 개만 읽어보면 탈북민 100명을 구하자고 출발했는데 2004년도 그렇게 해서 결성되는데 지금까지 1000명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100명만 구출하자고 했다가 1000명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북민 구출을 해올 때 숙박비, 교통비, 비행기값 이런 것을 전부 모금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옷과 음식 250달러, 대충 예산이 그렇습니다. 교통비 500달러, 숙박비 100달러, 비행기값 얼마가 1인당 한 3,500불의 예산을 세우고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들도 먹고 쉬고 이동해야 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현실로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들은 큰손 몇 명이나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대신에 취지를 전달하고 흥미롭게 표현해서 풀뿌리 방식으로 후원금을 모은다고 했다. 즉 대학생들을 상대로 학내 동아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런 학내 동아리는 수백 개, 미국 전역에 수백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문을 타고 최근엔 링크 동아리가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됐다고 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학교 친구들이 모은 돈이 북한 친구 한 명에게라도 자유를 찾아주는데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모금을 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 모임을 제일 처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앤드리아 홍입니다. 텍사스대 링크 동아리는 영화 상영, 과자 판매로 $9,345를 모금했고 허그 해주는 운동을 벌인 데는 $8,700를 모아 링크에 기부했고 30살 생일입니다. 탈북민 인권을 위해 $30를 기부해 주세요 라고 홍보해서 $3,150를 모아서 링크에 전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여가지고 그 거대한 일을 했습니다. 무려 1,000명을 미국에 데리고 와버렸습니다. 짐작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는 유학생만 참여한 게 아니고 넌 미국인인데 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하고 링크 동아리 미국인 회원한테 물어봤더니 당연한 거 아니야? 지구 어디엔가에 인간이라면 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잖아. 그래서 나도 후원하고 있잖아. 이렇게 유학생이 아닌 진짜 미국인들도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탈북할 대로 돌아간다면 한국행을 선택하지 않을지도 몰라. 한국에 오니까 실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더군다나 더 개판 5분 전이 돼버렸죠. 이 링크라는 조직을 만들고 나서 다음에 아이드리안 홍은 다른 일을 합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이 타도를 외치는데 북한은 왜 한 달이 넘도록 이례적으로 침묵하고 있을까요? 이건 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북한 김정은이는 주민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봐 오히려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일성 맞손자인 김한솔이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일반인한테 알려지면 북한 인민들이 들고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한솔의 활용 가치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에드리안 홍은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선교사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 자랐고 이런 사람이 친중 그런 건 놔두고 그런 건 택도 없는 이야기는 놔두고 4대 세습을 용인한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림 같은 이야기는 하지도 맙시다. 이제부터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김한솔은 이럴 때 활용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사관을 공격할 만큼 조직된 반북단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주민들이 알게 됐을 때 그때의 충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사관을 털 정도로 북한의 반북한 단체가 이렇게 힘이 센 반북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인민들한테 알려지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배고라 지금 골아 죽고 있는데 굶어 죽고 있는데 알려지면 어떨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더군다나 적장자인 김일성의 적장자, 지금 김정은은 적장자는 아닙니다. 동생이죠. 김정남의 동생이죠. 김정남이 적장자고 그 적장자의 맏아들이 김한솔입니다. 적장자인 김한솔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자유조선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엄청난 부담일 겁니다. 정통성을 중시하는, 즉 백두혈통을 중시하는 북한 정권은 김정은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김한솔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달째 침묵하고 있다. 김정은이 머리 쥐어 터질 겁니다. 지금쯤. 이걸 어떡하지? 만약 북한 인민들이 알면 어떡하지? 이 소식 북한에 안 들어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떠드는 게 초론이 낫다. 밝히는 게 낫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나면 북한에도 넘어갑니다. 방리는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네가 뭔데 이래 나오죠. 김정은이 지가 뭡니까? 기밀이 통째로, 이제 대사관 기밀이죠. 기밀이 통째로 외부에 넘어간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이번 사건의 범인인 반북단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다. 스페인 대사관에 털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털어간 사람이 반북단체고 스페인 대사관을 털 정도로 기획력, 자금력, 조직력, 대담함 뭐 이런 거 다 갖춘 단체가 있다는 게 북한 인민들한테 알려지면 김정은이 모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자꾸 잠그고 있는 겁니다. 미쳐나가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은. 또 이번 일은 하노이 회담 결렬과 다시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는 은근슬쩍 이렇게 흘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은근슬쩍 공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거죠. 흘렸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떠드는 전략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서 북한에도 넘어가게 만들자는 거죠. 북한의 침묵이 무한정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문가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한솔이 이 배후에 또는 이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게 북한 주민한테 알려질 경우 북한은 특이하겠어. 왕조 국가잖아요. 하도 특이해서 예를 들어 세자가 살아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거는 세자가 아니고 개다리 자식이 돼버리잖아요. 세자가 살아있다 이건 참 말이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이럴 때 김한솔의 가치는 김한솔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어마무궁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복형 김정남을 죽였다는 사실도 같이 넘어가겠죠. 이거 아직 북한 주민 중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면은 김정은을 또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존경은 고사하고 침뱉겠죠. 자유조선엔 그 아들인 김한솔에다 자신의 이모인 고용수까지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단체를 공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공개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모 고영숙도 여기에 가담해 있다. 고영숙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이모까지도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하니 졸도하고 미쳐나갈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유조선은 이 와중에서도 더 큰 일이 있다고 추가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声明을 냈고 북한 대사관 공격해 들어갈 때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볼 때 전문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미국 내에서 모집한 한국인들이 이 요원들인데 사전에 군사훈련을 받고 왔을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조선일보입니다. 에드리안 홍창은 지금 이제 35살, 한국 나이로 36, 7 됐겠죠. 홍어뜸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예일대 역사학과에 재학 중이던 2004년 북한 인권 세미나에 갔다가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충격으로 홍 씨는 이후 북한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아까 얘기한 링크도 만들었고 이 링크가 어마무시하게 커지니까 자연히 CIA와 협력관계를 우리나라 국정원도 이야기되어 있네요. 협력관계를 맺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순서로 이 조직이 커져왔고 CIA와 FBI의 보호를 받게 된 거죠. 에드리안 홍창은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스페인 당국은 에드리안 홍창 등 북한 대사관 침입 용의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 조약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미 연방수사국 FBI는 스페인 측의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해서 no comment,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 넘긴다, 인도하지 않겠다, 송환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죠. no comment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리 올로스키 변호사가 여기에 영입된 것을 보면 분명히 CIA 또는 FBI 또는 미국 정부가 여기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전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자유조선은 어떤 단체입니까? 아마 미국은 지금 이것이 공개되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근거지는 미국이었고 홍창은 아예 미국 사람이고 처음부터 CIA와 연계되었고 지금도 CIA가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그래 됐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분들은 안전할 것은 이제 믿어도 되겠습니다. CIA와 FBI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안전은 할 것이고 보다 더 큰 과업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일이 있다고 자신들이 다음 수순을 암시하고 공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불안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한에도 있을 겁니다. 남한에도 충분히 위험자 어떻게. 다시 한번 자유조선과 천리마 민방위를 돌아봅시다. 기왕 모든 언론이 나서서 공개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오히려 공개되는 것이 낫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병법에서 가장 고수는요, 적의 수괴를 어지럽혀서 정상적인 판단을 저지하는 것이 병법에서는 가장 고수가 하는 일입니다. 김정은의 머릿속을 쥐어 흔들어 버리면 김정은이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방어를 못하죠. 지금부터 방어해야 되는데 지금 뾰족한 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째 그냥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 보위부나 또는 이런 기관들을 압박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거 왜 못 잡았냐, 가서 잡아와라, 빨리 잡아와라 하니까 얘들이 도로 탈북을 해버렸잖아요.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김정은한테 닥쳐 있습니다. 잡으러 보내는 놈들이 탈북을 해보니까 거의 모든 독재국가나 잔혹한 왕조는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대가리가 헷갈리니까 의존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술, 여자. 아까 제가 보도해드렸는데 사치품 수입이 어느 정도라고요? 북한 이민들을 다 먹이 살리고 남을 정도로 사치품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꼬냑과 위스키, 심지어는 기범조들이 춤을 추기 위한 탭댄스용 신발까지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뭐하고 있는지 지금 짐작되십니까? 아마 오늘 밤에도 기범조 불러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술 가져와라.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캐비어, 또 뭐죠? 캐비어, 랍스타, 푸아그라, 치즈 이런 쪼가리 갖다 놓고 그런 걸 계속 처먹으면서 기범조랑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헷갈리거든요. 이것이 바로 북한이 망하는 순서 첫 스텝입니다. 북한의 3대 세습 악마의 정권, 김정은 정권의 파멸의 서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